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고개.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호랑이가 말을 하던 옛날 말이죠. 높고 높은 9월산 아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지요. 그 집에는 가시집온 꽃분이라는 새색시가 있었는데 어찌나 부지런한지 날마다 집안을 반들반들 쓸고 닦았지요. 게다가 얼마나 효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던지 더운 여름날에도 항상 뜨끈뜨끈한 밥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에이구, 우리 며느리는 복덩이야, 복덩이. 시어머니는 좋아서 입이 벌쭉벌쭉 벌어졌답니다. 하루는 꽃분이가 밭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친정에서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얘야, 어머니가 몹시 아프단다. 밤마다 꽃분아 하고 헛소리를 하며 누워있구나. 아이고, 어머니. 꽃분이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슬피 울었어요. 당장 친정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가시집 온 새색시가 어디 함부로 친정에 갈 수 있겠나요? 그저 눈물만 줄줄 흘릴 뿐이었지요. 아가,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건너마을 잔치에 갔다 온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꽃분이는 우물쭈물 둘러댔지요. 하지만 사정을 눈치챈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답니다. 아가, 어서 가서 친정어머니께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드리고 오너라. 시어머니는 꽃분이를 서둘러 친정으로 보냈지요. 꽃분이는 약초를 한 보자기 싸들고는 허둥지둥 집을 나섰어요. 꼬불꼬불한 산길을 걸어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갔지요. 그런데 꽃분이가 막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산속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지 뭐예요. 그 고개가 바로 호랑이 고개였거든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꽃분이는 입을 떡 벌리고 조금씩 다가오는 호랑이를 보며 부들부들 떨었어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됐구나.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벌벌 떨던 꽃분이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했죠. 호랑아, 호랑아, 저기 산 너머에 있는 우리 어머니께 죽 한 그릇 끓여드리고 올 테니 그때 잡아먹어라, 응? 꽃분이는 싹싹 빌며 애원했어요. 송인샘 치고 한번 보내줄까 말까. 호랑이는 곰곰 생각했어요. 좋아. 하지만 나를 속이면 가만 안 둘 테야. 호랑이는 으름장을 놓으며 꽃분이를 그냥 보내주었어요. 꽃분이는 허둥지둥 친정으로 갔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아이고, 내 딸 꽃분이가 왔다고. 어디 좀 보자. 어머니는 꽃분이를 보자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꽃분이는 얼른 부엌에 들어가 보글보글 죽을 쑤어서 어머니께 드렸죠. 그러고 나서 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쌀 한 대를 내주는 거예요. 얘야, 내일이 시어머니 생신인데 떡이라도 해드려라. 꽃분이는 쌀자루를 들고 다시 터덜터덜 산길을 걸어갔어요.
이제 곧 호랑이 밥이 될 생각을 하니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죠. 마침내 꽃분이가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아하, 이제야 왔구나. 눈이 빠지게 꽃분이를 기다리던 호랑이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호랑아, 이제 날 잡아먹어라. 꽃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아니, 어머니를 보고 왔는데 뭐가 또 그리 서러워서 우느냐? 호랑이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물었죠. 내일이 시어머니 생신인데 떡을 해드리지 못해 우는 거란다. 호랑아, 호랑아, 시어머니께 떡을 해드리고 올 테니 그때 잡아먹어라, 응? 꽃분이는 또 싹싹 빌며 애원했어요. 속는 셈 치고 또 한번 보내줄까 말까. 호랑이는 또 곰곰 생각했어요. 좋아. 하지만 나를 속이면 가만 안 둘 테야. 호랑이는 이번에도 꽃분이를 그냥 보내주었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온 꽃분이는 쿵덕쿵덕 방아를 찧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해서 시어머니께 드렸죠. 어머님, 많이 드세요. 참 맛있구나. 시어머니는 오물오물 맛있게 떡을 먹었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꽃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곧 호랑이 밥이 될 신세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수밖에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가, 네 어머니 병에는 그저 산삼이 제일 좋다더라. 저기 호랑이 고개 넘어 어딘가에 산삼밭이 있다던데 효성이 지극한 사람한테만 보인다는구나.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꽃분이는 헐레벌떡 호랑이 고개로 달려갔어요. 어허, 이제 왔구나. 목이 빠지게 꽃분이를 기다리던 호랑이가 냉큼냉큼 달려오는 거예요. 호랑아, 호랑아, 우리 어머니께 산삼 한 뿌리만 캐어드리고 올 테니 그때 잡아먹어라, 응? 꽃분이는 또 눈물을 철철 흘리며 애원했어요. 뭐? 나더러 또 기다리라는 말이냐? 무언가 곰곰 생각하던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졌어. 너처럼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처음 보는구나. 자, 어서 내 등에 올라타라. 내가 산삼밭에 데려다 줄 테니. 호랑아, 그게 정말이니? 호랑이는 꽃분이를 태우고 어딘가로 바람처럼 달려갔어요. 어찌나 요리조리 빠르게 내달리던지 마치 번개 같았다니까요. 얼마 후 호랑이는 숲속 어딘가에 꽃분이를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말했지요. 에헤, 여기야, 여기. 꽃분이는 호랑이가 일러준 곳을 조심조심 살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눈앞에 산삼이 보이는 거예요. 찾았다, 찾았어. 산삼을 찾았어. 꽃분이는 공중공중 뛰며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 뿌리, 두 뿌리 조심스레 산삼을 캤지요. 꽃분이가 산삼을 다 캐고 일어나려는데 호랑이가 다시 등을 내밀며 말하는 거예요. 자, 어서 내 등에 올라타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호랑아, 정말 고마워. 꽃분이는 활짝 웃으며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호랑이는 꽃분이를 태우고 또 바람처럼 휙휙 달려갔지요.
가파른 고갯길을 넘고 높다란 산등성이를 지나 마침내 꽃분이 친정집까지 도착했지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꽃분이가 왔어요. 아, 꽃분이가 왔구나. 그동안 몰라보게 쇠약해진 어머니는 겨우겨우 말을 했지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꽃분이는 정성껏 산삼을 다려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어머니의 병이 낫는 게 아니겠어요? 꽃분이가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자, 내 등에 올라타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꽃분이는 또 호랑이 등에 냉큼 올라탔지요. 호랑이는 꽃분이를 태우고 고개 넘어 시집까지 단숨에 달려갔지요. 호랑아, 정말 고마워. 꽃분이는 마음씨 착한 호랑이에게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어머니, 글쎄 제가 고갯마루에 턱 올랐는데 말이에요. 꽃분이는 시어머니께 호랑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아가. 그렇게 마음 착한 호랑이가 어디 있단 말이니? 어머니, 정말이에요. 글쎄 그 호랑이가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시어머니와 꽃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호랑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죠. 내가 바로 이 집 며느리를 업고는 호랑이요. 그러고는 캄캄한 산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 네 말이 정말이었구나. 시어머니는 그제야 무릎을 치며 웃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9월산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더래요. 자린고비와 달랑 꼽재기.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가 살았어요. 자린고비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구두쇠였어요. 뭐든 아껴 쓰는 데는 자린고비를 따를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제 것만 아낄 줄 알았지 남에게는 통 베풀 줄을 몰랐어요. 자린고비가 길에 떨어진 못을 줍고 있네 그려. 헛못을 펴서 다시 쓰려고 그러는 게지. 에이구, 그래서 자린고비지 달리 자린고비겠어? 마을 사람들은 자린고비를 보며 혀를 내둘렀어요. 어느 날 자린고비가 이웃집에서 굴비를 한 마리 얻어왔어요. 이놈을 구울까요? 찌개를 끓일까요? 자린고비의 아내가 좋아라 하며 물었죠. 하지만 자린고비는 굴비를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고는 떡하니 밥상을 받았어요. 밥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야, 꿀맛이네 그려. 그런데 큰아들이 밥을 한술 뜨더니 굴비를 2번이나 쳐다보는 거예요. 화가 난 자린고비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허, 짜게 먹으면 물만 켜게 된대도. 싱싱한 생선 사려. 벌떡벌떡 뛰는 생선 사려. 생선 장수의 고함 소리에 자린고비는 밖으로 나갔어요. 생선 장수는 얼른 생선을 펼쳐 보였죠. 요 놈은 너무 작고. 조물락조물락. 요 놈은 너무 말랐네. 주물럭주물럭. 그 꼴을 보고 있던 생선 장수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그래도 자린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요놈 저놈 한참 주물럭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봐도 살만한 게 없네 그려. 그만 가보구려. 생선 장수는 에이, 별 고약한 사람 다 봤네. 하고 가버렸어요.
자린고비는 후다닥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가마솥 물에 비린내 나는 두 손을 박박 씻었지요. 마침 부엌으로 들어오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지금 계속 뭐 하시오? 그러자 자린고비는 한껏 으스대며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생선국이나 끓여 먹읍시다. 아참, 된장도 한술 풀면 좋겠구려. 자린고비는 주걱을 들고 장독대로 갔어요. 항아리 뚜껑을 열고 막 된장을 한술 뜨려는데 파리가 한 마리 포르르 날아왔어요. 이놈의 파리, 썩 저리 가지 못해. 파리를 쫓으려고 자린고비가 팔을 휘휘 내두르는데 파리가 그만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 뭐예요? 아니, 감히 누구 된장을 먹는 거야? 자린고비는 파리를 잡으려고 법석을 떨었죠. 하지만 파리는 요리조리 피하다가 웽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파리는 마을을 벗어나고 들판을 지나 끝도 없이 날아갔어요. 자린고비도 죽일 놈 살릴 놈 소리치며 뒤쫓아갔지요. 마을을 여럿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자린고비는 파리를 붙잡았어요. 이놈, 감히 내 된장을 축내. 자린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손으로 파리 날개를 쥐었어요. 그러고는 다리와 궁둥이를 쪽쪽 빨아먹고서야 다신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하며 파리를 놓아주었어요. 한편 이웃 마을에는 달랑꼽재기가 살았어요. 달랑꼽재기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독한 구두쇠였지요. 어느 날 달랑꼽재기가 자린고비를 찾아왔어요. 여보게, 함께 장터 구경이나 가세. 좋지 좋아. 심심하던 참에 잘 됐네 그려. 두 사람은 가세의 도포에 한껏 점잖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양새가 참 이상하지 뭐예요? 집시는 벗어서 손에 들고 맨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집신 닳는 게 아까웠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맞은 쪽에서 걸어오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무리 지독한 구두쇠라도 체면이 있으니 남들이 보는 데서 맨발로 걸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자린고비는 재빨리 집신을 신으며 속삭였어요. 자네도 어서 신게나. 달랑꼽재기는 허둥지둥 집신을 신고 큰 기침을 하고는 앞서 걷기 시작했어요. 달랑꼽재기가 몇 발짝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 자린고비가 따라오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아, 빨리 오지 않고 뭐 하는 건가? 달랑꼽재기가 어서 오라고 손짓해도 자린고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마주오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집신을 벗어들고 맨발로 걸어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집신을 신고 걸으면 집신이 다를 게 아닌가? 그 말에 달랑꼽재기는 머리를 절레절레 내둘렀어요. 두 사람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다리도 아파서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덥다 더워. 달랑꼽재기는 부채를 꺼내 반만 펼치더니 조심조심 붙였어요. 자린고비는 부채 바람 좀 쐬려고 몸을 슬쩍 기울였지요. 그런데 어찌나 살살 부채질을 하는지 바람이 조금도 오지 않는 거예요. 거 좀 활활 붙여보게나. 그러자 달랑꼽재기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말했어요. 그러면 부채가 쉬 닳는다네.
그제야 자린고비도 허리춤에서 부채를 꺼내더니 보란듯이 부채를 활짝 펼쳤어요. 그러고는 부채는 가만히 둔 채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지 뭐예요. 시원하다, 시원해. 달랑껍데기는 그만 입이 딱 벌어졌어요. 자린고비가 나보다 한 수 위일세. 하지만 어디 두고 보자고. 추운 겨울날 자린고비는 방 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문짝에 발라놓은 창호지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술술 들어와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자린고비는 여기저기 뒤져서 구멍을 때울 만한 종이 조각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종이 조각이 너무 작아서 구멍을 다 못 막는 거예요. 자린고비는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달랑껍데기에게 편지를 썼어요. 올 한 해 동안 자네가 한 일을 적어 보내주게. 작은 종이에 편지를 써보내서 큰 종이를 얻을 속셈이었죠. 자린고비는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나 저제나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에요. 자린고비는 기다리다 못해 달랑껍데기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내가 보낸 편지는 받았나? 자린고비가 마땅치 않은 목소리로 묻자 달랑껍데기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고 말고 저기 좀 보게. 자네 덕분에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네. 달랑껍데기가 가리킨 창문에는 자린고비가 보낸 편지가 떡하니 붙어 있었어요. 이런 고얀 친구가 있나? 남의 편지를 창문에 바르다니. 내 편지를 냉큼 돌려주게. 자린고비는 버럭 화를 내며 창문에 붙어 있는 편지를 획 잡아 챘어요. 그러자 달랑껍데기가 기겁을 하며 자린고비를 붙잡았어요.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밥풀은 주고 가게나. 무슨 밥풀을 달라는 건가? 편지 뒤에 내 밥풀이 3알이나 붙어 있지 않은가. 자린고비는 입이 딱 벌어져 아무 말도 못했죠 뭐.